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테슬라 모델 Y가 마침내 인도가 시작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와, 근데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아씨 이거 이럴 거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테슬라 모델 3가 공개된 거죠.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모델 Y 산 사람들 지금 나는 신차 뽑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구형 모델 떨이로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안 드나? 아니 저렴하게 샀으니까 괜찮나?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나는 그래도 모델 Y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이 모델 3 기존에도 많이 보셨죠. 이런 위장막으로 보셨는데 그때 당시 하이랜드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던 차입니다. 하이랜드라는 것은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 프로젝트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테슬라 직원분들은 하이랜드라고 안 부른다고 하던데, 아무튼 중국 테슬라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미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본도 나와 있어요. 독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안 나왔네요. 아니 중국, 일본, 독일은 나왔는데 미국은 안 나오는 이유 뭘까요? 중국산이라서. 왜냐하면 중국산 테슬라 모델 3를 수입하는 나라들만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한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 지금 모델 Y 처음으로 중국산 테슬라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곧 새로운 모델 3 당연히 팔기 시작하겠죠. 미국은 좀 느릴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신형 모델 3를 탈 것 같은데 이 모델 3 어떤 차가 될지 제가 대충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이러면 기존 모델 3 오너들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제가 잘 판 건가? 잘 판 건가 싶은 생각이 딱 들기도 하네요. 모델 3 어떤 차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중국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약간 섭섭합니다. 뭔가 중국어가 딱 올라가니까 차가 중국차 같아요. 이상하네. 글씨 조금만 올라갔을 뿐인데 영 다른 느낌이 드네요. 독일 페이지를 보죠. 독일 페이지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동영상도 있네. 독일 페이지가 훨씬 낫네. 역시 중국인들 잘 못해. 독일인들이 짱이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자, 헤드램프 완전히 바뀌었고요. 헤드램프가 샤프하고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네요. 그전 같으면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던 테슬라의 입술 같은 부분이 이제는 좀 수평으로 착 이렇게 뻗었어요. 아주 멋진 느낌이 드는 건 맞아. 근데 약간 테슬라 같지 않다는 아쉬운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뭐랄까, 개성이 줄었달까? 그런 모습은 좀 아쉽지만 눈에 익고 나면 좀 달라지겠죠. 옆면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테일램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C 모양으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처럼 이런 느낌으로 파워풀하게 이렇게 바뀌기도 했어요. 굉장히 매끈하게 생긴 게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자동차는 없어요. 지금까지 자동차 보면 테일램프 중간에 뭔가 끊어지잖아. 근데 끊어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노? 하고 봤더니 테일램프 전체가 올라갑니다. 테일램프 전체가 올라가는 세단은 또 처음 보네. SUV도 아니고. 이야, 신기합니다. 어쨌든 요 날렵한 램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고? 잠깐만, 그럼 다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비상등은 어떻게 들어오지? 뒤에서 차가 올 때 트렁크 다 올라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문제 아닌가?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 올라가고 나서 그 안에 램프가 더 있든가, 아니면 그 아래쪽에 보면 반사판이 있거든요. 그 반사판 옆으로 램프가 살짝 보여요. 그래서 이 램프가 트렁크가 올라갔을 때 켜지는 램프인가,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쪽이 될지는 나중에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색상은 지금 두 가지가 변경됐는데요. 울트라 레드, 스텔스 그레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레드, 그리고 미나실, 미드나잇 실버라고 하는 그런 컬러였죠. 비싼 컬러이기 때문에 레드는 이렇게 바꿔준 것 같고요. 실버는 어쨌든 인기 있는 컬러니까 이렇게 바꿔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초음파 센서 요번에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요. 테슬라는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되돌리는 경우가 없죠. 한번 갔으면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야. 초음파 센서 다시 되돌리는 일 절대 없고요. 비전 을 이용해서 다 한다는 겁니다. 차이는 카메라만 갖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다 파악하겠다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인간도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눈으로 다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차가 더 똑똑한 컴퓨터가 하니까 당연히 잘할 수 있지 라는 건데, 인간도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이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주차 잘할 수 있나? 잘 못하죠. 그러니까 센서 쓰는 거잖아요. 섭섭하지만 어쨌든 없습니다. 그리고 후미를 보면 후미 아래쪽으로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 부분이 약간 올라와 있어요. 아래쪽으로 약간 올라와서 약간 스포츠카처럼 보여지게 하는 이런 효과를 주고 있네요. 야, 테슬라에서 이런 식으로 뽐내는 것 같은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약간의 차이인데 훨씬 더 멋진 그런 느낌으로 비춰져요. 그리고 휠도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같은 19인치 휠이라도 이게 훨씬 나 보인다. 18인치 휠, 19인치 휠 둘 다 저는 마음에 듭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관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실내로 넘어가 보시죠.
네, 더 큰 변화는 실내에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기존과 비슷합니다. 흰색과 검정색을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먼저 눈에 띄는 건 앰비언트 라이트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측면에서 시작해서 전면을 둘러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핸들 가운데를 누르면 크락션이 울립니다. 와. 아니, 원래는 가장자리 버튼을 눌러야 됐어요. 정말 미친 사람인지. 이걸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어딨어? 있죠. 페라리 있죠. 근데 페라리처럼 이렇게 누르는 거 괜찮습니다. 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운전하면서 그냥 이렇게 누를 게 아니라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가면 좋잖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음성인식이든 어댑티브 크루즈든 이 모든 걸 핸들에서 다 끝내겠다. 손 떼지 않고. 좋아요. 좋은데 깜빡이가 버튼입니다. 페라리도 깜빡이가 버튼이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깜빡이. 얼마나 쉬워. 그런데 테슬라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갈 땐 위쪽 버튼, 왼쪽으로 갈 땐 아래쪽 버튼.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돼요? 너무 헷갈립니다. 이거 깜빡이는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의 생각은 뭘까? 아마도 그냥 인공지능으로 해주겠다. 깜빡이 너 누르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제대로 해주든가. 그리고 위치 오른쪽 왼쪽 하면 뭐가 문제야? 대체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일 대박이다 생각하는 건 후면에 있는 터치스크린입니다. 지금 8인치 터치스크린인데 이게 옵션이 아니고 기본입니다. 깡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차에 다 들어가요. 앞쪽은 15.4인치고 15.4인치면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비율이 16대 9예요. 면적으로 따졌을 땐 업계에서 가장 큰 수준입니다. 뒤에서 바라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앞쪽 모니터와 뒤쪽 모니터가 같이 보이니까 굉장히 거대한, 정말 특별한 자동차에 탄 것 같은 느낌이 뒤에서 들겠죠. 그리고 뒤쪽도 8인치지만 이게 16대 9라서 멀티미디어 볼 때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겁니다. 큰 디스플레이 있어도 뭐 별로 쓸데도 없더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사실 현대기아는 그렇죠. 뭐 그거 어디다 쓰겠어. 거기서 되는 게 내비게이션밖에 없는데 화면 왜 커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에는 넷플릭스는 보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 유튜브는 보시죠. 지금 이 영상을 어쨌든 보고 있잖아. 트위치, 디즈니 플러스 지원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도 애플 뮤직이라든지 스포티파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하고 계속 지원을 더 늘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게임 기능도 제공합니다. 스팀을 지원하는지는 지금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스팀 당연히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쉴 때 뭐 하십니까? 집에서 쉴 때 결국에는 게임하거나 영화 보거나 영상 틀거나 유튜브 보거나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디오 성능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원래 테슬라 오디오 13개, 서브우퍼 하나, 무려 14개 스피커가 들어있어요. 테슬라 모델 3 스피커 대박이네, 오디오 맛집이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냐? 스피커가 17개로 늘었습니다. 서브우퍼 2개예요. 아니, 서브우퍼 2개짜리 차가 있나? 서브우퍼가 2개가 달려있고요. 앰프가 또 2개입니다.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엄청난 음악 감상실을 만들겠다,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 13개에다가 우퍼 하나 더 넣은 13 플러스 1이었는데 이 정도라면은 경쟁자들을 그냥 압살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죠. 사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또 전기를 풍부하게 끌었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오디오를 마음껏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함정이 있는 게, RWD 같은 경우는 9개 스피커고 앰프가 하나, 우퍼도 아마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RWD 모델 같은 경우는 오디오에서 차별이 있다. 요거 테슬라답지 못한 짓인데, 아무튼 이 오디오 성능을 위해서라도 롱레인지 사라, 뭐 이런 건데 섭섭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9개 더하기 1개면 거의 뭐 아반떼? 그 정도라도 훌륭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소재가 다 바뀌었다고 해요. 지금 뒷좌석에 앉았을 때 보면 뒷좌석에서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팔걸이 부분 보시죠. 팔걸이랑 거기에 있는 컵홀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품질,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물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측면에 보면 도어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 직물이고요. 앞에 있던 이런 우드 트림, 이런 것들은 조금 삭제된 것 같네요. 차가 좀 올드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나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앞좌석에 보면 통풍 시트가 들어왔습니다. 와, 드디어 통풍 시트 들어왔네요. 그래, 박수 치라오. 자, 이것도 당연히 깡통부터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2개가 들어갑니다. 기존에도 물론 무선 충전 패드 2개 이렇게 세워서 놓도록 되어 있었죠. 이것도 여전히 아주 훌륭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가 기존에 그냥 오픈 타입이었는데 이제는 거기 덮개가 있습니다. 야, 덮개까지?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테슬라는 약간 무뚝뚝한 회사였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꼼꼼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실내를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360도 어쿠스틱 글래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360도 어쿠스틱 글래스는 뭐냐? 앞유리, 옆유리, 뒷유리까지 모든 유리를 어쿠스틱 글래스로 둘렀다는 얘기죠. 천장까지 어쿠스틱 글래스라고 해요. 어쿠스틱 글래스는 뭐냐면 중간에 흡음 필름을 넣은 이중 접합 유리란 뜻입니다. 흡음 필름을 넣게 되면 뭐가 좋죠? 네, UV 필터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UV 차단이 되기 때문에 틴팅을 하지 않아도 실내에서 살이 타거나 이러진 않겠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등등등 다른 나라는 아마도 후측면 그리고 맨 뒷면 프라이버시 글래스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 글래스를 이상하게 안 넣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 없는 게 있죠. 기존에는 그래도 기어 시프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없습니다. 그냥 심플 그 자체죠. 자, 이게 원가 절감인가. 화면을 터치해서 이렇게 하면 전진, 이렇게 하면 후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게다가 이게 잘 작동 안 되면 어떡해? 모니터 꺼지면 어떡해? 불편이 많잖아요. 근데 추가로 물리 버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천장에. 야, 천장에 이게 전진할 때 이렇게 누르고 후진할 때 이렇게 누르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지만 주로 터치를 하면 되니까 이건 만에 하나 혹시라도 터치가 안 되거나 너무 문제가 있을 때 하란 얘기예요. 물리 버튼이 처음 생긴 거냐고요? 아닙니다. 기존에도 물리 버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터치 버튼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도 모니터를 못 쓰게 되기 때문에 터치 버튼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 어디 있냐면 이 무선 충전 패드 아래쪽에 있어요. 평소에는 깜깜해서 안 보이다가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 정말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 경우에만 딱 불이 켜지면서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모델 S나 모델 X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천장에 있는 거죠. 그럼 왜 터치로 했느냐? 이게 귀여워하지. 일론 머스크의 말은 이게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과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을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차가 알아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하는 모든 상황을 분석해 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후진하더라, 이렇게 하고 나면 전진하더라, 이걸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 안 되지? 안다면서 왜 안 될까요? 어쨌든 자동으로 전진 후진을 넣어준다는 건데 야, 그렇게 된다고 해도 좀 쫄릴 것 같은데? 차가 난 전진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차가 후진을 턱 넣어. 야, 쫄리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중에 이거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HUD 여전히 안 들어왔어요. HUD 도대체 왜 안 들어왔냐?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반대라고 합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차가 알아서 가는 거, 이 속도든 이런 거 차가 알아서 해주는 거, 이런 걸 바라는데, 그리고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에 맞춰서 차가 알아서 핸들 바꿔주고 할 텐데 네가 왜 계기판을 자꾸 보려고 해? HUD를 넣는 거는 그건 자동차의 개발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야. 미래의 차가 아니라 과거의 차야.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HUD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속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냥 원가 절감 아닌가? 어쨌든 계기판이나 HUD는 여전히 없습니다. 성능과 주행거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주행 성능은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후륜구동이고요. 뒷바퀴만 굴러갑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조금 짧으면서 모터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롱레인지 모델은 사륜구동으로 앞뒤에 하나씩 모터가 있고 달리는 느낌도 훨씬 더 강력할 거고 주행거리도 훨씬 길 겁니다.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변화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큰 폭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컴포트 성능. 이 차의 승차감을 바꿨다고 해요. 다이나믹 성능이나 퍼포먼스 성능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컴포트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기존의 모델 3가 너무 딱딱하다, 승차감이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는 증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부드러워졌나? 근데 부드러워졌다고 하면서도 정말 막 압도적으로 그냥 부드러워졌다가 아니라 부드러워지면서도 미래적인 핸들링을 보여준다. 미래적인 핸들링은 뭐지? 아무튼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드러워졌다니까 기대해보죠. 자, 공기저항 개수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0.225, 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이랜드로 바뀌면서 0.219가 됐습니다. 와, 더 좋아졌네. 아이오닉 6가 그렇게 어렵게 디자인해서 0.21을 내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치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차가 이렇게 볼록하면 할수록 공기저항 개수는 좋아집니다. 차가 크다고 해서 공기저항 개수가 큰 게 아니에요. 차가 클수록 공기저항 개수는 낮추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주행거리는 무려 사륜구동 롱레인지 버전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으로 678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싱글 모터 기준으로는 554km. 와, 엄청나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중국 기준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행거리가 길게 표시되는 나라죠. 실제로 길지 않아도 표시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나옵니다. 독일 홈페이지를 보죠. 독일 홈페이지는 WLTP 기준이니까 513k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내 들어오면 어떨까? 국내는 WLTP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그래서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528km, 싱글 모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탠다드 모델은 403km, 기존에는 그 정도였는데 이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공기역학도 좋아지고 무게도 조금 가벼워졌으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할 걸로 생각되네요. 자, 그럼 옵션과 가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옵션을 열심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옵션이 없어. 그 얘기는 뭐다? 뒷좌석 모니터, 통풍 시트 이런 거 깡통부터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뭐 이런 거, LED 램프 뭐 이런 거 나누는 게 아예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고마운 거죠. 오디오 성능만 차이가 있습니다. 오로지 골라야 되는 건 휠 디자인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고 색깔 5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만 고르면 그냥 나머지 끝나는 거예요. 참 장사 쉽게 한다. 그죠? 이거 세부적으로 옵션 다 만들고 그거 일일이 넣을 거냐 뺄 거냐 넣을 거냐 뺄 거냐 그거 하느니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딱 놓고 똑같은 차 그냥 쾅쾅쾅쾅 찍어서 여러 대 만들면 가격도 낮아지고 그만큼 마진도 높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손해본다 싶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퍼줘서 망하는 장사 없습니다. 퍼준다고 망하는 식당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델 3 중국 가격을 한번 보면요, 259,900위안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냐? 4,700만원.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295,900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368만원이죠. 가격 괜찮은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보조금 받으면 3,700만원에 사는 건데? 아니, 이게 중국 가격이니까 싸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모델 Y의 중국 가격을 보면요, 2,639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787만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대략 1,000만원 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 차이, 지금 가격 차이가 87만원이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모델 3 일본 가격도 지금 공개됐잖아요. 일본 가격을 한번 보면요, 561만 3천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83만원. 모델 Y 같은 경우는 563만 7천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100만원입니다. 5,100만원, 5,080만원, 잠깐만, 가격 차이가 17만원에 불과해요. 가격 차이 17만원.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모델 Y 롱레인지와 모델 3 롱레인지의 가격 차이는 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델 Y 가격하고 신형 모델 3 가격은 그냥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모델 3가 너무 좋아졌다고 모델 Y 괜히 샀네, 아깝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란 얘기죠. 같은 값 내고서 모델 Y로 가느냐, 아니면 첨단 기능 좀 더 들어있는 모델 3 사느냐, 요 중에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뭐 충분히 납득되지 않습니까? 3 가야죠. 그래도 3예요? SUV냐 세단이냐의 차이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모델 S, 모델 X 사는 사람들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할 텐데, 모델 S와 모델 X 가격은 각각 2천만원씩 싸졌습니다. 아니, 2천만원. 아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모델 X, 모델 S 플레드 사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2천만원을 인하해? 야,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럼 이게 얼마예요 대체? 모델 X가 8,800만원? 잠깐만, 나 사야 되겠는데? 기아 EV9의 중간 트립 정도가 8,800만원이잖아요. EV9 풀옵션보다 싼데? 모델 X가? 야, EV9 중간 트림하고 모델 X 중간 트림이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모델 X는 이렇게 올리는데 지금 이거하고 지금 EV9하고 둘 다 6인승 7인승이고, 잠깐만, 이러면은 EV9 좀 깎아야 되겠는데? 게다가 모델 X 같은 경우는 가격 인하를 해서 요번에 7,500달러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더 받고 가격을 20%까지 깎고 그리고 신모델을 내놓고, 이러면 잠깐만, 차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겠다는 거야? 얼마나 많이 팔겠다는 얘긴지 아주 대단합니다. 좀 놀랍네요. 테슬라가 내놓는 상품을 보면요, 최근 들어서 자동차라는 개념을 바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IT 기기가 새로 나오는 것처럼, 아이폰이 새로 나오는 것처럼 새롭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와, 저걸 샀어야 되는데, 내가 왜 지난번에 이걸 샀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기존에는 자동차를 하나 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되고 골동품 가치도 생기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뭔가 두근두근 되고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 것은 뭔가 낡은 걸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완전한 IT 기기로 변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시장의 변화 굉장히 빨라졌고요. 테슬라가 만드는 이런 새로운 자동차 시장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